영상 촬영을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클립 있으면 클립으로 세워요 그냥. 알겠습니다. 클립으로. 그건 괜찮아서 그냥 모양상 앞에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네. 군부대 병원 등을 사칭하며 이른바 노쇼 사기로 소상공인 215명으로부터 합계 38억 원의 피해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예, 외국인 총책이 국내 소상공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한국이 총괄을 두고 팀장과 팀원을 모두 한국인으로 구성했습니다. 국내에서 팀원을 모집해서 현지로 공급하는 모집책, 그리고 범행에 이용될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통장 유통책 등 공권 범죄단체는 조직적으로 기업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제 범행이나 대본 등을 이제 준비했었는지 보시면 아실 텐데요. 1일차에 1차 전화로 군부대를 사칭하면서 철물점 운영업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파냐, 이런 거 혹시 구해줄 수 있냐, 이런 취지로. 그리고 1일차, 2차 전화에서는 전동 드릴에 대해서 구매를 확정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확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내부적으로 사실상 결제 승인이 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매를 확약하는 절차를 한 번 더 치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위조한 명함 등을 보여주기도 하고 공문을 제작한 거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가 이제 시작인데요. 아까는 전동 드릴을 구매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철물점에서 팔지 않는 다른 군부대에서는 필요한 거지만 철물점에서 팔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실 혹시 이런 것도 구매 대행을 해줄 수 있냐라고 요청을 해요. 이게 보면 질식 소화포라고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게 지금 긴급 구매 승인이 났다. 근데 내가 지금 여러 군데 바로 결제하고 뭐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혹시 특정 업체로부터 이걸 사줄 수 있냐고 1차 유인책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3일차 내지 이제 당일이겠죠. 그 해당 업체로 특정된 내를 가장한 2차 유인책이 전화를 해요. 철물점 업체한테. 혹시 군부대로부터 이런 거 구매 요청 받지 않았냐. 우리가 그런 거 취급하는데 우리한테 얼마를 주면 언제까지 그 물건을 주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철물점이 구매 대행을 해주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그 질식 소화포의 구매 대금을 2차 유인책이 말하는 계좌번호로 보내줍니다. 그럼 그 2차 유인책은 그 계좌에서 받은 금액이 이제 사실상 이제 소상공인을 상대로 편취한 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공문을 제가 안 보여드렸네요. 공문에 이렇게 긴급 구매 승인이 났다 그러면서 내용물이 보면 질식 소화포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상 철물점 업주한테 1차 구매 계약이나 이런 데서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1차 돼서 예약한 뭐 예를 들자면 병원을 사칭해서 식당을 예약하면 식당 상대로 뭐 예약한 게 노쇼 사기가 아니고 사실은 노쇼긴 한데 이렇게 불리는 게 그런 건데 사실은 이제 2차로 구매 대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는 소상공인을 범행 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시나리오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 반응이 나올 때,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런 반응이 나올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일일이 다 하기도 하고 이거를 분야별로 군부대일 때, 병원일 때, 대학일 때 분야별 시나리오를 계속 만들어 두고 보시는 바와 같이 시나리오 점검도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시나리오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겠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이게 추석 직전이었는데 추석 연휴 때 한국 상점들이 대부분 다 쉬는데 우리가 안 하면 이제 그 팀원들이나 직원 쉽게 말하자면 범단 직원들이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어떻게 하면 범행을 계속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본인들끼리 고민을 해요. 이런 식으로 범행 대상이나 수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진화 발전을 시킵니다. 그 IT 기술의 발달이 낳은 문제점이 사실은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 일종의 스캠 범죄라고 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범행 대상자를 물색을 해요. 이게 보면 특정 시장 골목에 있는 해당 업체를 찾아가시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블러 처리 제가 못했는데 그 범행 대상자를 지정을 해놓고 그 지역 시장 상인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역 시장 상인회에 뭐 내가 누구 아는 사람이 있다. 혹시 그 시장 상인회 소속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자가 라포 형성을 하는 거죠.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들이 피해자들의 심리 분석을 합니다.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이다 보니까 액수가 커지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범행 계획 자체를 900만 원 단위로 끊어서 1000만 원이 넘지 않게 그렇게 아예 범행을 짜요.
이들이 사실 노린 건 처음부터 그냥 범죄 수익인데 어느 정도냐면 자기네들 피해액을 솔직히 말하자면 합계를 내서 매출이라고 자기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소상공인들로부터 돈을 많이 뜯어내면 뜯어낼수록 내 매출이 커지고 내 인센티브가 커지는 거죠. 고정급이 월급 말고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들은 민감합니다. 어차피 동일하게 일할 거면 돈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요. 보시면 본인들끼리 서로 독려하기 위해서 입금 축하방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액수가 다 900단위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900단위로 끊어서 해놓고 입금 축하방에 입금이 됐다고 얘기를 하면 서로 축하를 해줍니다. 예, 그 노쇼 사기 피해 방지는 사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범행 계획, 방법, 대상 등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변경 발전시키기도 하고 아까 보신 것과 같이 외관상 허위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료를 위번조 제작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속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물품의 대리 구매나 대리 결제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각별히 명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는 범정부 초국가적 범죄 특별대응 TF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해외 거점 조직을 집중 수사하고 국내 귀국 및 해외 체류 가담자들을 모두 적극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조직적 비대면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